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 경매TV 안종현입니다. 이번 영상물의 제목이 보니까 원수 같은 가등기 때문에 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만 보시더라도 아마 이게 가등기로 인해서 누가 낭패를 봤구나. 지금 제가 이 영상물에서 소개시켜 드릴 사례는 조금 오래된 사례입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 지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선순위에 가등기가 있다면은 우리는요 경매 사건에 있어서 극히 기본적인 사항입니다만은 말소 기준 권리를 잡아가지고 앞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등기 같은 경우는 담보 가등기냐 보전 가등기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만 가지고는 설 수가 없어요. 또 나아가서 대법원에서의 판단은 등기 형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을 본답니다.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는 봐서 이게 담보 가등기 같은데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니까 보전 가등기다. 그런데 그런 사실관계를 우리 일반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은 뭐 거의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에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담보 가등기인지 보전 가등기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입찰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파악이 안 돼요. 그럼 입찰 들어가지 마세요. 왜 들어가십니까? 선순위의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보전 가등기인지 그것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데 왜 들어가세요? 근데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입찰 들어갔다가는 자칫 정말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물의 제목을 원수 같은 가등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물건을 낙찰받고 나서 그 이후에 가등기가 본등기 함으로 인해서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수 같은 가등기 때문에 이 사례입니다. 화면을 보시니까 선순위 가등기의 본등기로 소유권을 상실한 사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건 소재지는 경기도 평택시고요. 용도가 대지입니다. 매각 대상이 토지만 매각입니다. 제외해가지고 18.15평 나와 있지요. 이건 건물인데요. 건물은 매각 제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면적 난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죠? 없습니다. 땅만 392.95평인데 이게 경매가 이제 넘어온 그런 사건이란 말이지요. 이 사건이 있어가지고 7차 매각 기일날 해가지고 홍모 씨라는 분이 4,500여만 원의 낙찰을 받으셨네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1차 최대 매각 금액이 1억 7,1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대비해가지고요. 한 26% 선이니까 엄청 싸게 낙찰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싸게 낙찰을 받으면 뭐 어떡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다시 보시니까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대상이 토지만 매각입니다. 토지만 매각이고요.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니까 7차 매각 기일날에서 홍모 씨라는 분이 4,500여만 원에 4,505만 원이죠. 4,550만 6천 원에 26% 선에서 이제 낙찰을 일단 받으셨어요. 26% 선에서 잘 받으신 듯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니까 말이지요. 이때부터 살살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시외 건물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경매 매각 제외입니다. 이게 지상에 단층 목조 주택과 창고가 있어요. 이거는 경매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건물은 경매 대상이 아니니까 토지만 경매가 나왔다 이거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생생경매에서도 제가, 권리 분석은 뭐 아주 쉽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말소 기준 권리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말소 기준 권리, 소멸 기준 권리가 어떤 거냐? 2004년 10월 7일자 가압류 여기에 소멸 기준 권리잖아요. 근데 가등기 해가지고요. 이거보다 빨리 먼저 가등기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인수한다고 또 이게 경매 정보지상에서 버젓이 나타나 있거든요. 나타나 있는 상태에서 가등기가 인수가 되는데 왜 이런 물건에 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입찰 참여를 하였는지 이게 도대체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순위 보십시오. 98년 3월 26일자리에서 가등기가 있고 그 뒤에 2004년도 10월 달에 가압류가 있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압류가 소멸기준 권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소멸기준 권리보다 먼저 앞서 가등기가 있다. 그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멸기준 권리, 말소기준 권리보다도 먼저 앞서 가등기가 설정되었을 적에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보증가등기인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조사 분석이 뒤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입찰하지 마세요. 그죠? 뭐 혹자들 중에서는 선순위 가등기도 우리가 정확하게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전 참 그분들하고 제가 어느 정도 좀 아는 안면이 있으면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알아보느냐. 아는 방법이 글쎄요, 저도 뭐 제가 내공이 좀 딸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3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들어가서 낙찰을 받는다 이거지요. 또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보니까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 아닙니까? 우리는요, 경매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는요, 매각 물건 명세서하고 참 여러분들 친해지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한 10대 번 떨어졌어요. 머리에서 열이 퍽퍽 나거든요. 에이! 해서 질러버렸어요. 아이고, 이번에 낙찰됐네? 근데 돌아서서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잘못 받았네?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랬을 경우 우리는 낙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낙찰받은 그 경매 부동산에 어떤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내가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빠져나올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 하나 있죠. 어떻게 하죠? 담당 경매기에 찾아가세요. 찾아가셔가지고 죄 없는 경매 계장님 바지가랑이 보여잡고요. 계장님 날 좀 살려줘 보세요. 이거 만약에 매각 불허가 결정 안 나면 나는 집에 가서 10,000원한테 두드러 맞아 죽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경매 계장한테 뭐 하소연을 할 겁니까? 그런 식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더라 이게 매각 물건 명세서 천천히 보시면서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서 보면 일단 기본적인 권리 분석은 어느 정도 이제 충족을 시켜야 된다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보십시오. 이게 말소되지 않는 가등기가 존재한다고 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가등기권자 권모시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2006 가합 12,504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요 날짜를 여러분들은 기억해 보십시오. 2010년 3월 11일입니다. 이거 제가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게 되니까 2010년 3월 11일 날 작성일자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오면요. 말소되지 않는 가등기가 존재함. 갑구 3번 권리자 권땡땡. 그리고 제시외 했죠. 제시외 건물은 매각 대상이 아니래요. 그리고 또 가등기권자 건모시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2006 가합 12,504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 판결을 가지고 있대요.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제가 날짜를 우리는요. 매각 물건 명세서는 말이죠. 경매가 진행되는 와중에 몇 번에 걸쳐가지고 수정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작성 날짜를 보셔야 됩니다. 작성 날짜 보시고 최선순위 설정 날짜 위에서 이제 소멸기준 권리잖아요. 이거 보시고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아니면 또 상가 같은 경우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임차인들이 있다 이랬을 적에는요. 그 사람들이 배당 요구를 하였는가 그것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는 그런 경우는 마다 배당 요구, 종기일 요구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성일자 보시고 최선순위 설정일자 보시고 배당 요구, 종기일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무슨 뭐가 있냐? 있어요. 뭐 인수한 말소되지 않는 가등기 존재한대요. 이게 존재한다고 돼 있는데 왜 들어가냐고 왜 입찰을 들어가냐고 그래? 이건 제가 흥분할 일은 아니죠. 뭐 제가 뭐 굳이 이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뭐 있겠습니까? 자, 일단 작성 날짜가 2010년 3월 11일입니다. 자, 2010년 3월 11일입니다. 2010년 3월 11일이고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0년 3월 11일입니다. 매각기일 언제입니까? 2010년 3월 22일이죠. 2010년 3월 11일 날 법원에서 작성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게 되면은 순순히 가등기가 있는데 그건 소멸 안 되고 인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표시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작성 날짜가 언제입니까? 2010년 3월 11일이죠. 근데 이분이 입찰한 날짜 언제입니까? 2010년 3월 22일이죠. 그죠? 그러면 이분은 3월 22일 이 날짜에 입찰할 당시에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보면은
선순위 가등기 소멸 안 되고 인수된다. 자칫 잘못하면 원수 덩어리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았었다 이거죠. 뭐 들어가서 낙찰 받는 거야 뭐 본인 자유겠지만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시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근데 등기부등본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등기부등본은요, 낙찰 이후에 가등기가 본등기가 버렸어요. 이런 물건 간혹 가다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사례도 보면은 이 사례 말고 한 3건, 4건 정도 더 있어요. 앞으로도 그걸 또 여러분들한테 영상물로 제작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왜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용감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순위 가등기에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낙찰자 소유권 상실해버려, 잃어버려요. 그럼 돈 잃고 소유권 잃고 완전 바보 돼버린다고. 물론 그래요. 낙찰자가 보니까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소유권 상실하게 되면요. 본인이 대금 납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하면은 그 납부한 대금에 대해서 그 당해 경매 사건에서 이해관계인들이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아갔을 거란 말이지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돌리도 라고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경매 절차 바깥에서 나중에. 그런데 과연 그 배당 받아간 채권자들이 순순히 반환해 줄 것이냐? 제가 만약에 배당 받아간 채권자다 그러면요. 낙찰자가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막 내용 증명이 와요. 와가지고 당신이 배당 받아간 것은 부당이득이니까 부당이득이거든요. 부당이득이니까 반환했네. 나라 만약에 하면 소송할 거라 그러면 소송하든지 말든지. 봐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이 납니다. 안종현 너는 말이죠. 빨리 네가 배당 받은 거면 얼마를 저 사람한테 주어라. 그러면 예스를 하고 나서 안 주는 거죠. 못 주는 건지 몰라도 왜?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이거 빚 좋은 개살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선순위에 가등기 있다. 그럼 들어가지 마세요. 이거 보시라니까요. 가등기가 본등기 한 겁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는 가등기를 했어요. 권모 씨라는 분이. 근데 소유권 이전해버렸네. 이게 본등기입니다. 그럼 2011년 7월 21일 날 본등기했어요. 그러면 98년 3월 26일 날 가등기한 상태에서 2011년 7월 21일 날 본등기했거든요. 또 혹자들은 말이죠. 이런 이야기 합니다. 가등기는요. 제척기간이 있대요.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있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이 경과하게 되면은 가등기에겐 본등기를 할 수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98년도인데 야 2011년도가 지금 10년이 넘잖아요. 아닙니다. 여기에 뭐냐면 요 날짜를 보셔야 돼. 2006년 8월 8일자 이 매매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건 번호 나와 있네, 그죠? 이게 이미 2006년 8월 8일자로 해가지고 이분은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한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도 그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그 권리할 수 있는 그런 서류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문구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98년도에 매매 예약을 체결해가지고 2006년 같으면 몇 년 됐습니까? 10년 안 됐죠? 8년밖에 안 됐죠? 그죠? 따라서 2011년도 등기는요, 2011년 아니라 2021년, 2031년도 등기해도 상관없어요. 매매 예약이 완결이 언제 됐냐고. 10년 안에 매매 예약 완결됐지 않습니까? 이로써 이제, 그 가등기에겐 본등기는 유효하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서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네, 보십시오. 보시니까 이제 10번 소유권인데요. 소유권 이전 받았죠. 강제경매라는 매각이지요. 홍모씨라는 분이 평택 사시는 분이 낙찰 받았었네요. 그런데 보니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인하여 이렇게 나갑니다. 2011년 돼가지고요. 10번 소유권 이전 등기 어떻게 됩니까? 말소된 거예요, 말소 이제. 그럼 이분 같은 경우 뭐다? 대금 납부 해가지고 잠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라는 소유자로서 어떤 그 지위를 잠시 누렸다가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한 날을 소급해버립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잠깐 넘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니까 본등기는 가등기 한 날로 소급한다 하니까 비록 본등기는 이때 했지만요. 가등기는 언제였습니까? 98년도 8월 달이니까 이때라서 이분은 소유자로서 지위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낙찰자는 2010년도인가 소유권 낙찰받았지 않습니까? 한참 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낙찰자의 소유권 이전은 말소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요. 자, 본 사건에서 전경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냥 시골 집이에요. 그런데 이 지상 건물 안에 있으면 건물은요 경매 대상이 아닙니다. 땅만 경매 대상이거든요.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니까 멀리서 찍은 사진인데요.
요 지상 건물은 경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요,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이게 아무리 쉽사리 입찰 들어가서는 안 되는 물건인데 왜 입찰 들어갔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이 가등기에 기한 이게 본등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보니까 땅만 경매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때는 뭡니까? 법정지상권 아니겠습니까? 법정지상권. 이 가등기에겐 본등기를 쓸서 이게 효력이 없다 손치더라도, 그럼 두 번째, 말 그대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예요. 이런 물건 왜 참, 글쎄요, 이 초절정 고수라도 이건 건드려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법정지상권이라는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가지고, 자금이 묶일 여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다시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선순위 가등기 있어요. 인수한대요. 또 매각물건 명세상에 인수한다가 나와 있대요. 그죠? 그럼 하지 마세요. 안 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그냥 나는 할 거야! 그러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럼 본인 자유니까. 그러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 하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